자, 합시다. 자, 진명학원 중상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학생 대상으로 하는 이제 2022년도의 첫 설명회인데, 그죠? 선생님도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뭐 워낙 집중을 잘하는 학생들이긴 하지만,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집중해서. 자, 중3 대상으로 하는 이제 설명인데, 2022년이라는 해가 여러분들 인생에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죠? 중학교 3학년이 됐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 기성세대잖아요. 어른이잖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 뻘의 세대인데. 그게 이제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참 미안한 게, 이게 원래 대학을 간다라는 게, 중학교 때 열심히 해갖고 고등학교를 가고,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갖고 대학을 가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잖아. 그렇지? 중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걸 바탕으로 고등학교 공부를 잘하고, 고등학교 걸 열심히 하면 대학을 갈 수 있고, 이러면 참 좋은데, 우리나라 이제 대입제도라는 게 이제 굉장히 왜곡돼 있죠. 왜곡돼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중3 때 중3 거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갈 확률이 별로 높지 않아요. 그럼 중학교 때 뭘 해야 돼? 고등학교 거를 해야 되는, 이게 뭔가 잘못된 거야, 이게. 그지? 이게 이제 왜곡돼 있는 거야. 이해가? 뭔 얘기지? 왜곡돼 있다는 표현이? 여러분들 다 지금 중학교 거 쳐다보지도 않죠, 요새. 그렇죠? 별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거의 이제 고등학교 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명학원이라는 데가, 진명학원이 하는 일은 제일 핵심적인 게, 여러분들이 이제 3년 후에 원서를 쓸 거예요. 대입 원서를. 대학교 가는 원서를 쓰게 하고, 그 원서를 접수하고 실제로 합격하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우리 학원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들 그거 하러 온 거죠, 지금. 그렇죠? 이것도 너무 좀, 이것도 왜곡돼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하다 보면, 고등학교 3학년 9월 달에 어떤 전형으로 원서를 쓸까를 고민해서 나한테 유리한 전형을 찾아서 원서를 쓰고 대학을 가면 되는데, 이게 거꾸로예요. 거꾸로 나는 어떤 전형으로 갈까를 미리 정해.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걸 거꾸로 역산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뭔 얘기인지. 그 역산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걸 우리가 이제 통칭 로드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떠날 때는 이제 맵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로드맵이라고 하는데, 그 로드맵을 짜는 거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렇죠? 이 로드맵 안에는 여러분들의 진로도 들어갈 거고,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서 실시하는 전형, 그 전형에 필요한 전형 요소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간단 말이야. 이제 그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해주려고 이제 오늘 오라 그런 거고, 그냥 여기는 영어만 가르치고 수학만 가르치고 그런 학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맵을 설계하고 원서를 쓰는 거를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 중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중학생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예비고일이라고 부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고일이 된 거야. 축하해. 예비고일이 됐어. 불과 몇 달 전까지 여러분 1년 선배가 예비고일이었는데, 고등학교 배정을 받았잖아요, 언니 오빠들이. 그럼 고등학교 배정을 받았으니까 걔네들 이제 고등학생이 된 거고, 입학을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예비고일이라는 이름으로. 뭐가 아니라? 중3이 아니라. 그래서 이 호칭이 의미하는 바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중학교 3학년 걸 가르쳐서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고등학교 거를 준비하는 예비 과정으로서 2022년도를 설계해야 된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중학교 내신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적당히 하면 되죠. 적당히 하면 되는데, 우리 학원 매년 우리 학원의 중3 예비고일 학생들은 중3 내신을 적당히 해도 잘해요. 아주 잘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학교 시험이 최근 또 2, 3년간의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여러분 학교 시험 작년에 되게 쉬웠잖아요, 사실. 그렇죠? 굉장히 쉽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른 여러분들 동년배에 비해서 공부 시간이 월등히 많죠? 그죠? 시훈이 오늘 몇 시에 왔지? 집에 몇 시에 갈 거지?
그러니까 어떤 중3이 방학 내내 아침에 8시 50분에 매일 와서 밤 10시까지 공부하는 학생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공부를 워낙 많이 하니까 그게 뭐 중3 거가 됐든 뭐 예비고일 과정이 됐든 간에 어차피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시험은 그냥 저절로 잘 보는 거고 시험 기간에 잠깐 해도 문제가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그 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요. 이게 적당히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냥 시험은 그냥 잘 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과정은 사실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다 포함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수학을 이제 뭘 배우냐 하면 저딴 걸 배워요. 곱셈공식, 인수분해,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배울 거거든요. 그건 이제 마르고 닳도록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더 쉬운 버전으로 시험을 보는 거고, 영어도 교과서 영어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수능 대비한 영어 지문에 비해서 교과서 영어 지문은 훨씬 쉽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 시험 준비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그냥 하면 된다. 그래서 중3 때 1년 동안, 2022년 1년 동안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해야 할 일은 제일 핵심적인 이제 키워드가, 기초 체력을 준비한다. 우리가 체대를 갈 건 아닌데, 뭐 공부하다가 안 되면 체대도 갈 수 있지. 근데, 체대를 갈 건 아닌데, 여기서 이제 기초 체력이라는 거는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반 능력이라고 하는데, 기반 능력. 뭐 예를 들면, 국어를 공부한다, 사회를 공부한다, 뭐 역사를 공부한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은 글을 읽고 그 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는 거죠. 맞지? 그런 걸 기반 능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수학의 기반 능력은 뭐죠? 사칙연산을 할 줄 아는 거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못하는데 무슨 수학을 하겠어. 근데 소위 말하는 연산 능력. 그렇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기반 능력. 그래서 이제 기반 능력이 과목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러한 그 기반 능력을 올해 1년 동안 좀 단단하게 다져놓는 거죠. 고급진 그런 공부를 하기 전에 전 단계의 기반 능력을 좀 단단하게 다져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좀 어려운 것들을 좀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체력을 만드는 것이 올해 1년 동안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인 거죠. 진도를 뭐 이렇게 막 무조건 많이 나오고 꼭 이런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진도를 갖다가 여러분들 뭐 학생들마다 진도가 다 지금도 다른데 이게 막 가다 보면 어떤 애들은 좀 빨리 나가고 어떤 애들은 좀 늦게 나가고 그럴 수도 있는데 나중에 가면 다 만나거든요. 결국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막 너무 서둘러서 나갈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더 할 수 있는 학생을 덜 시킬 이유도 없죠. 공부를 더 할 수 있는데 능력상 그런 학생을 좀 더 시키면 되고 단 중요한 건 단단하게 진도를 나가는 게 중요하다. 단단하게.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지금 막 여러분들 뭐 수원 배우는 학생도 있고 수화 배우는 학생들도 있고 막 그런데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수원에서 뭐 저런 거 배우잖아요. 뭐 지수로그도 배우고 삼각함수도 배우고 막 이런 거 배우는데 그런 것들을 막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은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삼각함수를 갖고 그래프를 그리고 삼각 방정식을 풀고 있는데 이 학생은 2차 방정식을 못 풀어. 그러니까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전 단계의 것들을 단단하게 다지면서 꽉꽉 밟아가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거꾸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진도만 이렇게 빨리 나간다고 절대 좋은 건 아니야. 그렇다고 또 더 나갈 수 있는 애를 안 나가게 만들 이유도 전혀 없고. 그렇죠? 그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이제 진행해야 되는 수학 같은 경우는. 기초 체력이라는 게 뭐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 네 가지를 선생님이 그냥 써놨는데 문해력이라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문해력. 자, 문해력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제 기반 능력의 핵심은 문해력인데. 자, 이때 문자는 무슨 문자겠어요? 그럴 문자라고 했죠. 글이죠, 글. 이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문해력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능력이죠. 그래서 문해력을 기르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 삶이 문해력을 기르는 과정이죠.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친구와 선생님과 부모님과 대화하는 과정도 문해력이 길러지는 과정이고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읽는 과정도 문해력을 기르는 과정이고 공부를 하는 것도 문해력이 그 사이에 계속 길러지고 있는 거지. 근데 사실 문해력은 중학교 3학년 되기 전에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게 제일 좋고요. 사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세대가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일 때 선생님 세대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뭐냐 하면 텍스트예요. 텍스트. 글을 읽어서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글을 읽는다기보다는 주로 이미지나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데 더 익숙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지나 영상을 접할 때는 그거를 갖다 이렇게 턴하는 그 시간이 텀이 굉장히 짧죠. 대표적인 게 그 TV를 갖고 리모트 컨트롤러를 갖고 TV를 볼 때 여러분 하나의 그 채널을 굉장히 오래 보는 것보다는 자꾸 넘기지. 좋아하는 게 사사사사 넘기지.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도 그냥 터치로 모든 것이 탁 넘어가잖아요. 굉장히 하이퍼하죠. 일로 갔다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글을 읽다가 모르겠으면 바로 검색해서 넘어가고 이런 게 이제 하이퍼하다 그러는데 그 하이퍼한 그런 그 정보에 어떤 습득 경로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익숙하고 보통 짤이라고 부르는 짧은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다른 그 예전의 학생들에 비해서 문해력을 그 갖춰갖고 오는 그 정도가 사실은 좀 약해요. 문해력이 좀 딸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글을 읽게 하는데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걸 하죠. 가능하면 이제 학원 내에서는 전화기는 이제 보관함에 넣어놓게 돼 있고 가능하면 말로 그렇죠? 글로 이런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접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이클래스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이클래스라는 걸 하는데 이클래스 맨날 여러분들 친숙한 말이지만 이 이클래스가 이제 무슨 뜻이야? 모르지. 내가 맨날 하면서 뭔지도 몰라 이게. 이클래스 무슨 뜻이냐? 이거 선생님 만든 말이에요. essential하다라는 거죠. essential하는 필수적이다라는 말. 본질적이고 필수적이고 쓰이는 코스고요. 과정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죠? essential 코스고 이제 L은 이제 liberal하다는 얘기예요. liberal하다는 말은 원래 이제 자유롭다는 뜻도 있고 관대하다는 뜻도 있는데 liberal art 그러죠. 리버럴 아트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교양 교육을 리버럴 아트라 그래요. 교양 교육.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지식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지식인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뭐 수학을 전공한다 그래서 수학만 잘하는 게 아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을 가서 수학과를 갔어요. 그러면 대학 4년 동안 계속 수학만 배우냐? 그렇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대학교 1학년 때 여러 가지 교양 과정을 배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교양 과정이라는 게 뭐 이런 거예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철학, 종교, 예술 이 모든 것들이 인문교양이라고 부르는 거. 인문사회적 교양. 자연과학적 교양이라는 건 수학을 공부한다 그래도 과학의 기초는 알아야겠죠. 물리학의 기초도 알아야 되고 화학의 기초도 알아야 되고 그러겠죠. 이런 전반적인 그런 교육을 교양이라고 부르는데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리버럴 아트의 필수 코스다. 학생들을 위한. 그래서 요 앞자를 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클래스라는 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건 그냥 단지 일주일에 한 번 몇 페이지 읽어와 그걸 갖고 얘기하고 그게 끝이 아니야. 그거를 기초로 해서 확장시키라는 뜻이죠. 그렇죠? 책을 숙제로서 읽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문해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고 거의 유일한 방법은 독서인데 이 독서라는 건 과제로서의 독서는 정말 재미가 없지. 그지? 독서는 뭐여야 돼요? 재밌어야 되죠. 그렇죠. 펀이어야 돼, 펀. 또 독서는 생활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게 몸에 배있어야 된다는 거지. 윤서야, 뭔 말인지 알겠지? 책 얘기하면 벌써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져. 표정이 안 좋아. 차라리 그냥 수학 문제를 풀려주세요. 왜 자꾸 이렇게 어려운 걸 자꾸 읽으라 그래요. 자, 그래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재미있는 독서, 그 다음에 생활 속에 젖어 있는 독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기 위한 기본 단계인 거죠. 이 클래스는. 그걸 확장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자꾸. 알겠죠? 여러분 이 클래스 선생님이랑 얘기도 많이 하시고 책도 더 추천해 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어떤 책을 하나 읽었으면 그거와 관련된 책도 더 읽고 그래서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느냐 사실 제한은 없어요. 다 좋아하는 책이 다르잖아. 소설 좋아하는 사람. 소설이 제일 많아 보통. 여러분 나이 때는. 소설 좋아. 또 나머지는 뭘 좋아해?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에서 손 안 든 사람. 뭘 좋아해? 여기 뭘 좋아해? 아, 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안 된다고. 그런 거 좋아요. 좋은데, 막 이렇게 막 너무 경제학, 이제 사회과학인데, 사회과학 서적이나 인문과학 서적을 읽어야 된다는 강박을 가질 필요 전혀 없어. 전혀 없어요. 그냥 글로 된 걸 읽으면 돼요, 저절로. 왜 그러냐면, 선생님도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데, 독서는 돌아. 소설을 읽다가 또 딴 게 재밌고요. 딴 걸 읽다 보면 또 소설이 재밌어요. 돌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읽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읽고 있다라는 건 하루에 20페이지든 30페이지든 잠들기 전에 아니면 쉬는 시간에 뭐 어쨌든 어떤 뭐 밥 먹고 나서든지 간에 내가 오늘 20페이지, 30페이지라도 책을 꾸준히 읽고 있느냐. 그 다음에 선생님 지나가다가 요새 무슨 책 읽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 저 요새 무슨 책 읽고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게 압박이면 안 되잖아. 너 하루에 무조건 37페이지 이상 읽어. 이런 압박이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읽는 거야. 자연스럽게. 알겠지?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의식적으로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 도서관을 가는 게 굉장히 좋고요. 학교 가서 그냥 구경하는 거야. 안 읽더라도. 그냥 습관을 들이는 거야. 습관을. 그 다음에 서점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가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코너가 있고 신간 코너가 있고 막 그렇잖아. 거기 가면 보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제목만 봐도 돼. 그리고 그냥 그래갖고 그냥 슬쩍슬쩍 보고 무슨 책인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뿅 하고 눈에 들어와. 이거 봐라? 그런 책은 빌려서 사서 읽으면 되는 거죠. 알겠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도서관은 이제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가는 게 좋고. 그래서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책을 좀 친숙하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재미로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독서라고. 근데 독서는 뭐 해야 된다고? 즐거워해야 되고, 독서는 생활이어야 된다고. 알겠지? 근데 선생님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러면 갈 수 있는 대학을 낮추시면 돼요. 아주 쉬워. 대학은 이게 기능인을 뽑는 게 아니거든. 대학은 뭐 어떤 무슨 기술을 갖고 있는 애를 뽑는 게 아니에요. 대학은 아까 뭐를 길러내기 위해서 뽑는다 그랬어? 지식인. 기술자를 뽑는 데가 아니라니까. 대학은 지식인을 뽑는 곳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 가기 전에 대학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선발하는 그 교수님들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인으로서의 자질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가를 반드시 평가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대학에서 수업을 들었을 때 내 수업을 이해할 수 있는 아이인가 그렇지 않은가.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쟤는. 말귀를 못 알아먹어. 어떤 애는 말귀를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먹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야? 문해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지? 대학에서 이제 수업은 이제 말로 하잖아요. 그 다음에 과제는 리포트로 내잖아요. 그럼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고 글을 잘 쓸 수 있고 글을 잘 읽을 수 있는 아이를 뽑는 거야. 그런 거를 검증하지 않고 절대 대학은 학생을 선발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스스로 이러한 그 특정 과목만 수학 과목만 잘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이렇게 이제 지식인으로서의 소양, 아까 얘기한 리버럴 아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지 않으면 절대 좋은 대학은 갈 수 없어요. 마지막에 떨어져요. 알겠지? 뭔 얘기인지. 그 책 안 읽을 거면 갈 수 있는 대학을 조금 하향 조정하시면 돼요. 그렇죠? 또 그러기 싫지. 근데 책은 읽기 싫고. 오늘은 책을 읽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내일이면 또 달라지죠. 그게 문제지? 그렇지? 자, 두 번째는 이제 수학인데, 수학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적이자 가장 부담스러운 과목이자,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자, 여기 이제 단원명을 써놨습니다. 수상, 이제 단원명이 아니라 교과서 이름인데, 수상, 수화, 수원, 수투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교육이 왜곡돼 있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수학을 어느 정도 하고 가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서 굉장히 피곤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거거든.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거고. 근데 1학기하고 2학기 사이 여름방학이 있죠. 근데 여름방학 굉장히 짧잖아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2학기 걸 다 예습하기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학상이나 수학화를 보통 중학교 3학년 때 다 하고 가거든. 다 하고 가는데 이게 참 잘못, 이게 다 하고 가거든. 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너무 당연하듯이.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죠. 대한민국에서는 고1 거를 다 하고 가는 게 몇 번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이렇게 다 하고 가는데 그 어떤 학생이 만약에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이걸 안 하고 갔어요. 안 하고 갔는데 처음에 중간고사를 딱 보는데 보니까 이 고등학교 수학상 수학화를 막 3번씩 하고 온 애들이 막 있는 거야, 학교에. 그런 애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고등학교를 가든 몇 명쯤 있을까? 몇 프로쯤 있을까요? 한 20% 정도가 돼요, 20%. 그러니까 그냥 한 번씩 본 거 말고 제대로 공부해갖고 온 애들 한 20% 정도 해갖고 오거든? 그러면 고등학교 가면 이제 성적을 등급으로 봤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A, B, C 뭐 이런 걸로 평가를 하지만 고등학교는 등급이잖아요? 그럼 1등급, 2등급, 3등급 이게 퍼센테이지인데 1등급이 몇 프로까지인지 혹시 아세요? 4%. 2등급은? 여러분 그런 걸 벌써 어떻게 다 알아요? 3등급은? 23%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수학상이나 수학화를 갖다가 여러 번 공부하고 온 아이들이 어떤 학교를 가든지 20%쯤 있다라는 얘기는 3등급까지 받을 애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는 그냥 정정당당하게 고등학교 가서 시작할 거야. 3월 달부터. 그런 학생은 몇 등급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4등급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지만 우리의 현실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수상수화를 공부하는 거는 얘는 이제 수능 과목은 아니거든. 수능은 얘를 보거든요. 얘를 공부하기 위한 전 단계인데 얘를 이제 충분히 하다 보면 너무 지겹거든, 얘만. 여러분들 벌써 몇 바퀴째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너무 지겨우니까 뭐야? 더 할 수 있으면 여기도 한번 하는 거죠. 여기도 한번 하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 정확하게 1년 있다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거잖아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수상수화 여러 번 하고 수원 뭐 한 2번 하고 수투 한두 번 하고 이 정도 상태에서 고등학교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 이상 할 필요는 없어요. 뒤에 나오는 뭐 미적분이나 이런 기하나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 가서 해도 되고요. 이게 2년 과정이거든.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요 정도는 한 올해 그 말 아니면 내년 2월까지 해갖고 좀 한 번 이상씩은 보고 가는 게 제일 이상적이다. 미안하다. 알겠지?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목표치를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수원도 보고 수투도 본다. 근데 뭐 지금 2월이니까 앞으로 이제 거의 만 1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자, 수학의 기초 체력은 이것도 오늘 자꾸 여러분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수학이라는 과목은 이런 거거든요. 문제를 딱 만났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문제를 딱 만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존 개념이나 원리를 갖고 이 문제에다가 뭘 적용해야 되는가를 떠올리는 거지. 그렇지? 예를 들면 방정식에서 이거는 판별식을 써야겠구나. 이거는 근각의소의 관계를 써야겠구나. 이런 걸 떠올리는 거죠. 그 떠올리는 걸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해놨어요? 발상. 그 다음에 떠올리면 식을 세우죠. 그 다음에 그걸 뭐 하는 거예요? 푸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은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발상과 연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미 수학 공부를 해봤으니까 선생님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발상 능력이 커질까요? 전에 배웠던 거의 그 입지가 단단히 그러니까 그 얘기도 맞고 그 얘기도 맞아요. 이미 알고 있어. 개념이 있어야죠. 없는데 발상이 되지 않을 거니까. 근데 그 개념을 발상하려면 많이 뭐 해봐야 돼? 해봐야죠. 그렇죠. 많이 해봐야죠. 그럼 연산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많이 풀어봐야 되죠. 그러니까 답은 뭐야? 답은 다 알고 있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미안한 거야. 수학이란 과목은 굉장히 아름다운 학문이거든. 이 선생님이 정말 수학은 아름다운 학문이에요 라고 말하면 여기 동의할 사람 몇 명 안 될걸요? 그죠? 수학은 정말 멋진 학문이고 정말 예술 같은 그런 학문이거든요. 수학은. 정말 멋지고 선생님이 무슨 과목 선생님이야? 알고 있네.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을 영어로 만나는 것보다는 수학으로 만나는 게 더 많을걸요 아마?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종일반 학생들 질문할 때 선생님이 수학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인데 왜 수학을 가르치는 걸 좋아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을까요? 즐거워서. 그럼. 스트레스 받을 때 수학 풀면 카타르시스가 그냥 스트레스가 착 내려가고요. 반짝반짝하면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져. 수학은 그런 학문이거든. 근데 그런 학문을 굉장히 짜증나게 공부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우리나라 수학 과정이야. 아까 여러분들이 말했던 것처럼 수학 잘하면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 많이 풀어야 돼. 그러니까 맨날 문제만 풀고 앉아 있는 거야. 맨날. 수상 풀고 또 수학 풀고 또 수상 풀고 수학 풀고. 그렇죠? 그래서 미안해요. 내가 짠 건 아니지만 교육과정을 설계해 놓은 이 시대의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미안한 거야. 학생은.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학문, 재밌는 학문을 이렇게 좀 지루하게 문제만 풀어야 발상력, 연산 능력을 높여서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교육과정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수학의 기초 체력을 만드는 방법은 뭐다? 많이 푸는 거다. 그렇죠? 얼마나 많이, 얼마나, 다 끝나고 할게. 얼마나 많이 풀어야 되냐면 그 필요성을 얼마나 많이 느끼냐면 여러분들한테 연습장을 만들어주잖아요. 수학 문제 많이 풀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프린트에다 막 푸는 학생들 있는데 가능하면 연습장에다 푸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프린트에다 풀면 이제 공간이 좁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못 풀더라도 그게 자꾸 지워야 되잖아. 근데 연습장에 풀면 그 오답을 한 과정도 위에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줄 한 줄 풀다 보면 이게 수학이라는 게 논리적 프로세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풀이를 보면서 이제 저절로 늘고 서술형 답안지를 작성하는 그 연습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막 끄적끄적 계산하는 것보다는 연습장에다 논리적으로 천천히 이렇게 널찍널찍 풀어나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나중에는 문제가 길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프린트에도 해결이 안 되거든. 나중에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연습장에다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처음에 딱 문제를 요약하고 그 다음에 풀고 문제 요약하고 풀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그대로 뺏기는 게 아니라 요약을 하는 거죠. 조건만. 알겠지? 그런 식의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유의미한 일입니다. 수학의 기초체력은 자, 문제를 많이 푸는 것. 발상 능력과 연산 능력을 키워서 나중에 이제 어려운 수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어인데, 자, 영어는 이제 보통 듣기를 제외하고요. 요새 뭐 영어 듣기는 워낙 쉽게 나오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영어에 노출이 많이 되면서 컸기 때문에 듣기에서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청해력을 제외하면, 청해력이라고 하는 건 듣고 이해하는 능력인데, 청해력. 그거를 제외하면 영어의 이제 공부 분야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렇죠? 남의 나라 말이기 때문에 어휘력이 중요하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선생님도 뭐 좋은 대학교 나왔고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란을 갔어. 이란이 어딘지 알지? 중동에 있는 나라를 갔어. 그럼 이란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이란어로 엄마가 뭔지 아빠가 뭔지 가게가 뭔지 화장실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란어를 공부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야? 단어를 외워야죠. 그렇죠? 외국어이기 때문에 어휘를 외우지 않고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어휘를 충분히 알고 있으면 나머지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극복 가능하고 이런 것들은 금방 하니까.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이제 어휘를 늘려놔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교육의 약간은 문제인데 중학교에서 교과서 정도 수준의 어휘만 공부하던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이제 수능에서 나오는 단어를 갑자기 만나게 되면 그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크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교과서에서 이제 만나는 단어 다 해봤자 한 5천 단어 정도면 웬만하면 다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5천 단어를 알아. 선생님 저는 모르는데요? 알아. 생각보다 많이 알아. 바나나 알지. 알잖아. 테이블 알지. 버네너스 알죠? 테이블도 알죠? 커피도 알죠? 다 영어잖아요. 이 몇천 개 된다니까. 그런데 이제 보통 수능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어휘수가 수능에 나오는 단어를 갖다 한번 다 모아보자. 어느 정도 어휘를 하면 이걸 다 할까? 대략 4만 개 정도. 이게 간격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고 나중에 단기간에 그걸 하려면 영어 단어는 원래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를 반복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막 독해지문 같은 거 보다 보면 이거 분명히 봤는데 분명히 봤는데가 아는 단어보다 더 많을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봤는데 모르는 건 아직 회전수가 그죠? 이렇게 숙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돌아야 되는 거죠. 또 그럼요. 선생님도 그래요. 선생님도 이거 봤는데 뭐더라? 까먹어. 나 또 해요. 선생님도 사전 엄청 찾아요. 선생님도 하루에 보통 몇십 단어 사전 찾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은 요즘 사전 안 찾는 그런 문화가 또 많이 퍼져 있어갖고 웬만한 책에는 단어들을 다 써놨잖아. 사실은 사전 찾는 게 제일 좋아. 사전을 잘 안 찾게 되지, 근데. 그렇죠? 선생님 사전을 항상 찾거든요. 하루에도. 오늘도 이제 아침에 여러 개 찾았는데, 몇십 개 찾았는데. 3학년 학생들, 여러분 선배들 수업해 주려고 막 하다 보면, 비슷한 단어가 있었는데 뭐더라? 가르쳐 주고 싶으니까. 또 찾고. 그래서 어휘력을 갖다가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느냐? 이거는 뭐 많이 넣을수록 좋은 거죠. 그죠? 보통 이제 일주일에 한 몇백 개 정도일 텐데, 그 몇백 개가 학생들마다 다르지. 어떤 학생은 200개, 어떤 학생은 400개, 어떤 학생은 500개 이러겠죠? 근데 이제 우리 클래스카드라는 시스템이 사실은 더 하려면 더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어휘 과제 같은 걸 하다가 선생님, 이 정도 갖고는 저의 어떤 단어에 대한 욕심을 채워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한 꾸러미 더 주세요. 여러분들 꾸러미 말고 한 꾸러미 더 주세요. 왜? 나쁜 거야? 약간 이상하지만 나쁜 건 아니죠? 걔가 좀 이상해서 주변 아이들로부터 뭔가 좀 이렇게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겠지. 쟤는 이상한 애야. 그럴 수 있겠지만, 아니, 뭐 내가 더 하고 싶어서 더 하겠다는데 뭐가 어때? 그지? 한 꾸러미 더 주세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수십 꾸러미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단어 프로그램 안에 수십 꾸러미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하는 것만 갖고 좀 부족하다. 한 꾸러미 더 달라. 얼마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문법 능력인데, 사실, 고등학교 영어는 내신 영어가 있고 수능 영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렇게 막 공부해 나가면 사실 수능 영어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거 모의고사 보잖아요.
아마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거의 3분의 2 이상이 이미 1등급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해서도 있지만 쉬워요, 문제가. 그리고 이제 고2 때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고3 때 이제 확 어려워져, 수능은. 그런데 수능은 여러분들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사실 뭐 이게 무슨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인지 몰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잖아. 그렇지? 이게 문법 문제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관계대명사인지 관계부사인지 따지지 않아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인데 수능이 더 쉬워. 수능 1등급이. 더 쉬워 나중에는. 근데 이제 근데 문제는 내신 영어인데 내신 영어는 굉장히 작은 범위에서 아이들 갖다 등급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한 거를 갖고 여러분한테 시비를 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법 능력은 내신에서 필요한 거죠. 훨씬 더. 그러니까 수능에서의 문법이라는 건 이제 글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도지만 내신에서의 문법이라는 건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을 골라내느냐,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고 있는 이런 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문법 능력도 올해 1년 동안 갖춰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 내년에 고생을 안 해요. 내신이 더 어려워. 그런데 자, 문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법 딱 그러면 그냥 어떤 그 고정관념이 있냐면 한번 쭉 정리하고 요번 겨울방학 때 문법을 한번 정리하고 싶어요. 한번 끝내고 싶어요.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도 지금 그 영어 공부를 한 지 몇십 년이 됐지만 나도 아직 문법이 다 정리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리한다는 건 존재하지 않아. 이거 역시 똑같아요. 계속 돌다 보면 채워지는 거예요. 한 번에 딱 끝나지 않아. 학부모 상담을 해보면 학부모님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셔. 우리 애는 문법이 약해서. 내가 선생님이 상담 진짜 몇천 명, 몇만 명 해보면서 상담하면서 영어 얘기하면서 우리 애는 문법이 강해서라고 얘기하는 학부모를 한 명도 못 들어봤어. 다 문법이 약하대. 문법이 정리가 안 돼 있대. 전부 다 그래. 근데 그게 2달 공부하면 정리가 될까? 안 된다니까?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뭔가 완벽함, 뭔가 깔끔함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그냥 딱 어느 기간에 딱 해서 끝내고 싶어 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야. 그냥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되는 거야. 이해가? 뭔 얘기인지? 문법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그런 거죠. 완벽하다는 건 존재하지 않아. 계속 하다 보면 저절로 다 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도 말고. 여러분 매일 몇 문제씩 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쭉 해나가면 돼요, 해나가고. 물어보면 질문하고. 종일 말해서 물어보면 질문하고. 선생님한테 질문 많이 하시고. 내가 영어를 좀 할 줄 알거든. 좀 물어봐, 나한테. 알겠지? 영어도 물어보시고. 그래서 문법은 그런 거다. 이제 구문 분석 능력이라는 건 이제 어떤 거냐 하면, 뭐 이러는 거죠. 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막 영어를 쓰죠.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장인데, 자, 이거를 갖다가 이제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설명할 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분석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주어네요. 근데 not이 있고, but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 병렬 구조네요. 그렇죠? never는 동명사를 부정하는데 이렇게 꾸미는 거고요. 얘는 절이네요. 이런 걸 구문 분석한다 그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긴 문장을 우리 마음대로 어디까지가 주어부고 어디까지가 동사고 어디까지가 수식어구고 뭐가 뭘 꾸미고 이렇게 따져내는 것. 이게 구문 분석 능력이야. 근데 이게 짧으면 쉬운데 길면 이것도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막 2줄이 넘고 3줄이 넘고 4줄짜리 문장을 빨리빨리 분석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어려운 지문을 빠르게 읽을 수가 있는 거지. 어휘력도 뒷받침이 돼야겠지만 기본적인 어휘에다가 구문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선생님이 막 동그라미 치고 가로치고 이렇게 한 것처럼 이것도 많이 연습하면 빨라지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의 최상급이니까 가장 위대하다는 뜻이죠. 우리의 가장 위대한 영광은 이런 뜻이죠. consist in 그러면 어디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not A but B 그러면 이게 아니라 이거다 이런 뜻이죠. 그럼 이제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이런 뜻이야.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거에 있다. 멋진 말이지. 그러니까 계속 자빠져야 돼. 우리의 위대한 영광은 어디 있다고? 안 넘어지는 데에 있는 게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에 있다라는 이런 글이에요. 알겠죠? 외워. 영광.
왜요? Our greatest glory consists not in never falling, but in rising every time we fall. 다 외웠지? 이번 주 주간 테스트 낼게. 왜? 한글 주고 번역하시오, 영작하시오 내면 되잖아. 야, 하나 배웠는데 그냥 버리긴 아깝잖아. 하나라도 주워 가야지. 그치? 다시 한번 읽어줘. Our greatest glory consists not in never falling. 이렇게 딱딱 끊어지죠? But in rising every time we fall. 이렇게. 됐죠? 선생님 낸다 그랬다. 알겠지? 나중에 물어봐. 선생님 그거 뭐였죠? 그게 뭔데? 그때 낸다 그랬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문을 분석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요걸 갖다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문장을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능력. 근데 독해력이라는 건 사실 이거는 그 번역하고 독해는 다른 거지. 번역은 말 그대로 옮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독해라는 거는 모든 문장을 다 똑같은 비중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글 전체의 내용을 파악해내는 그런 능력을 요구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데 사실은 중학교 3학년 예비고일 과정에서는 요거는 사실은 조금 밀어놔도 돼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충분히 고등학교에서 맨날 이것만 할 거기 때문에 이거 1번, 2번, 3번을 갖다가 기반 능력으로 좀 다져놓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영어 공부할 때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들어왔죠? 머릿속에 박혔죠? 얘하고 얘는 좀 다른 거예요. 얘하고 얘는 좀 다른 거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영어 프로그램 다 짜져 있으니까 그대로 쫓아가다 보면 저절로 그 다음에 완벽해진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됐지?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 선생님도 아직 완벽하지 않다. 나도 모르는 거 있어. 자, 네 번째는 이제 과학인데 과학은 자, 아까 수학도 선생님이 아까 그 얘기를 하려다 안 했는데 사실 수학을 어디까지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걸 수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느냐거든. 수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과학 똑같죠. 과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살고 있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원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죠? 비가 왜 오고, 그렇죠? 뭐 이런 거죠. 물건이 왜 떨어지고, 왜 구르고, 왜 쟤는 더 빨라지고, 막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학을 공부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기반 능력이라는 건 사실 과학적 사고력이에요.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 그렇죠? 여러분 요새 프리우스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제 사고하는 능력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키워나가는 과정인데, 중학교 과학에서 다루는 것과 고등학교에서 그 다루는 것은 사실은 똑같은 거야. 왜냐하면 똑같은 자연현상이고, 똑같은 현상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다만, 고등학교 과학은, 중학교 과학은 이제 약간 암기 과목 같죠. 이거면 이거다라고 이제 외우게 돼 있는데, 고등학교 과학은 그게 왜 그런지를 다 원리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렇죠? 똑같은 걸 배우는데.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재밌어, 사실. 중학교 과학보다 고등학교 과학이 훨씬 재밌어, 그래서. 알고 있어? 느끼고 있어, 요새? 재밌어요. 근데 거기다 재미를 느끼면 이제, 그는 이공계로 갈 가능성이 높은 학생인 거죠. 재밌으면.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과학의 구성은 이제 통합과학이라는 건 고1 내신 과학이고요. 말 그대로 밑에 있는 과학이 다 이렇게 버무려져 섞여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리가 있고, 화학이 있고, 이제 생명과학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과학이 있는데, Physics, Chemistry, Biology, Earth Science 이렇게 네 가지의 영역을 나눠서 근데 사실은 이건 원래 옛날에는 다 과학이었던 거를 갖다가 편의상 나눠놓은 거에 불과하긴 한데 자, 입시에서는 이 통합과학이라는 거는 이제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통적으로 배우는 거니까 다 해야 되고요. 나머지 이 네 개 중에서 여러분들 전공과 관련된 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일단은 확정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나는 약대를 가겠다. 약사가 되겠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화학이겠죠. 나는 뭐 예를 들면 뭐 반도체를 전공하고 역시 화학이 중요합니다. 물리도 중요하지만 나는 기계공학과를 가겠다. 그러니 물리가 제일 중요하고 나는 건축공학과를 가겠다. 역시 물리가 제일 중요하고 나는 환경 관련 그런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다 중요하지만 지구과학이 그 중에 그렇겠죠. 뭐 해양도 배워야 되고 대기도 배워야 되고 지질도 배워야 되고 이런 거니까. 이해 가시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이제 한 과목.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을 보는 건 2개를 선택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내신은 4개 중에 3개를 선택을 해요. 그래갖고 3, 2, 1이야. 내신은 3개를 하고 보통 내신은 3개를 하고 수능은 그 중에 2과목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내 전공과 관련해서 정말 깊게 공부해야 되는 하나를 미리 선택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지.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제 진로를 갖다가
사람이 살다 보면 진로는 계속 바뀌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나 나중에 바뀐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진로에 관해서 고민을 해놓은 학생들은 어느 정도 좁힐 수 있겠죠. 이과를 가는 학생들은. 그렇겠죠. 그래서 한 과목을 좀 깊게 공부하는 게 좋고. 알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교육과정은 지금 일단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제 프리우스는 통합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요새 뭐 배워 프리우스? 뭐 배웠어 최근에? 물리 파트 배우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화학 파트도 배우고 지구과학 파트도 배우고 다 배울 거예요. 이미 배운 것도 있을 거고. 그렇게 돌아서 이 통합과학이나 물화생지를 공부하기 위한 기반 능력을 쌓는 과정이 프리우스인데 선생님 잘 가르치시죠? 굉장히 설명도 잘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이제 11월 정도까지 해서 끝나고요. 끝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통합과학도 시작하고 겨울방학부터는 물화생지도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프리우스 열심히 하시다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에 이거는 뭐 내시니까 다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선택해서 이제 이과 가는 학생들은 하게 되겠죠.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이제 그런 식으로 과학은 진행되게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걸 열심히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가는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전형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뽑는다는 뜻입니다. 뽑는 방법을 전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입시는 이제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으로 나눠지는데 일단 정시 전형은 수능이 거의 절대적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교과, 일부 대학에서 교과는 이제 뭐 다른 말로 하면 내신인데, 그렇죠? 이제 교과를 갖다가 이제 일부 대학에서 반영하지만 일단 수능이 절대적이에요. 정시는. 그 다음에 이제 수시에서는 여기 써 있는 이 네 가지 전형 요소가 결합이 되는데 내신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신이죠. 그런데 이제 내신은 제일 중요한 게 내신에서의 포인트는 단위수예요. 단위수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일주일에 그 과목이 몇 시간 들었느냐. 그러니까 국어가 4시간 들었으면 4단위, 과학이 3시간 들었으면 3단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국사가 골고루 다 들어있어. 단위수가 다 비슷해. 그래서 머릿속에서 지금은 일단 국영수 공부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올해 말쯤에 또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겠지만 과목이 어떤 과목은 중요하고 어떤 과목은 덜 중요하고 이러지 않아 보일 때는 다 단위수로 움직이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대학들, 이따 대학 얘기도 하겠지만 어느 대학이 우리가 좋아하는 대학이야?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런 대학이 좋아하는 대학이잖아. 그런 대학을 가려면 일단 1점대의 평균 등급이 필요한데 1점대의 평균 등급이라는 건 어떻게 나오냐 하면 국어도 1등급, 영어도 1등급, 수학도 1등급, 사회도, 과학도, 국사도 다 1등급이면 그 아이의 평균 등급은 1.0. A가 아니라 1이잖아. 그지? 1.0인 거야. 근데 어떤 건 1등급, 어떤 건 2등급, 어떤 건 1등급, 어떤 건 2등급, 어떤 건 1등급, 어떤 건 2등급. 그럼 1.5 근처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평균을 내. 단위수를 곱해갖고 평균을 내갖고 평균 등급을 뽑는데 그게 1점대가 나와야 아까 얘기한 그런 대학에 가겠다는 꿈을 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치열한 경쟁이죠. 근데 1점대 내신 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내신이라는 비교과라는 건 지금 이제 많이 약해졌지만 이건 비교과는 이제 기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학교생활 기록부 안에 이거는 숫자로 찍히잖아. 뭐가 몇 등급이다. 이거는 글로, 기록으로 써지는 거거든. 근데 기록으로 써지는 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담당 선생님들이 많이 써주세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쓸 수 있는 건 점점 줄어들고 이제 학교 선생님이 써주는 게 대부분인데 학교 선생님이 써주기를 기다렸다가 안 써주면 어떻게 할 거야? 대학 안 갈 거야?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선생님한테 여러분들을 잘 보인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자꾸 선생님한테 뭘 드려야지. 쓸 수 있도록 소스를 줘야 되는 거야. 재료를.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수행평가가 하나 나왔어요. 이거 해라. 그러면 2개 해가고 책 읽는 게 수행평가야. 한 권을 읽어라.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거 말고 이거와 관련된 책을 좀 더 읽으려고 하는데 추천 몇 개 더 해주시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더 읽고 이런 식으로 안 써줄 수 없게끔 만들어줘. 생기부 기록 같은 거. 그럼 그 기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에서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게 독서예요. 수행에서 이게 비교과라는 게 수행에서 거의 출발하는데 수행에서 이제 과제로 독서가 나오고 거기에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책을 읽고 책을 읽는 게 수행평가인데 책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 고를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 약간 편법이긴 하지만 올해 많이 읽어놓으면 편해. 뭔 말인지 알겠지? 올해 많이 읽어놓으면 편하잖아, 내년에. 왜냐하면 여러분들 선택하려고 했을 때 관련된 책을 선택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올해 뭐 과학 관련 책도 읽어놓고 아까 얘기한 뭐 경제 관련 책도 읽어놓고 뭐 철학 관련 책도 읽어놓고 이렇게 다 읽어놓은 다음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수행평가에서 적당한 걸
해서 내도 되는 거잖아. 아니면 두 번째 읽을 때 스피드가 훨씬 빨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비교과를 위해서 올해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고, 나중에 올해 말쯤에 가면 이런 비교과, 다른 말로 이제 아까 선생님이 과목 선생님들이 써주는 걸 세특이라고 하거든요. 세특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는 거의 약자인데, 국어와 관련된 세부 능력과 특기 사항, 영어와 관련된 세부 능력과 특기 사항, 이걸 기록해 준 거예요. 그 담임 선생님이 자, 행특이라 그러는데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그래서 이 아이는 전반적으로 어떤 애다. 이 아이는 뭐 싸가지가 없는 애다. 뭐 이런 걸 써주는 거죠. 얘는 공부하겠다는 생각이 없다. 뭐 이런 걸 써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써줄 선생님은 없겠지. 다 어떻게 써주겠니? 다 뭐 성실하고 배려 잘하고 뭐 학생들한테, 주변 친구들한테도 뭐 관계도 막 써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 써주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이 아이가 하게 될 전공과 관련하여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능력치가 어떻고 열정이 어떤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여러분 선생님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뭘 자꾸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기록은 감 떨어지길 기다리면 안 되고 여러분의 입을 감으로 더 위로 올려서 감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수시에서 수능은 이제 무슨 의미냐면 이제 최저학력 기준의 의미입니다. 이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대학은 학생을 어떻게 뽑냐면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서류잖아요. 그렇죠? 서류가 1단계고요, 얘가 1단계, 2단계가 이거예요. 자, 대학은 이걸로 뽑고 싶어 하는데, 대학별고사는 구체적인 이름들이 면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대학마다 형식이 다르니까 구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논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 면접은 말로 하는 거죠. 구술도 말로 하는 거고, 논술은 뭘로 하는 거예요? 글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하고 뭘로 뽑는 거예요? 말하고 글로 뽑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똑똑하다를 판정을 하려면, 어떤 사람이 똑똑해. 어떻게 알았어? 그 사람 똑똑한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었거나 그 사람이 쓴 글을 읽었겠지. 그럼 대학은 똑똑한 사람을 어떻게 감별할까? 그 아이가 말하는 걸 듣거나 그 아이가 쓴 글을 읽는 거지.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면 뽑는 거야. 그런데 말을 시켜보려면 걔를 만나야 되잖아. 근데 전국에 있는 애를 다 만나? 그러게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얼굴 봐서 말이 시켜볼 애를 고르는 거야. 뭘로? 얘로. 이걸로 고르고, 이걸로 학생들을 야, 어디까지 부를까? 우리 대학에. 뭔 말인지 알겠지? 누구누구를 불러볼까? 이거를 이거 갖고 정하는 거야. 그래, 정했어. 불렀어. 그리고 여기서 뽑는 거야. 그래서 1단계, 2단계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건 학교에서의 기록이고, 이거는 이제 하루에 보통 15분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것만 갖고는 약간 이 아이가 정말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잖아. 그러면 이걸 보는 거야. 이게 조건이야, 조건. 그래서 2단계 합격해도 이게 안 되면 뭐야? 얘는 조건부로 지금 합격한 거야. 그래서 수능을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갖고 와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입시의, 수시의 구조라는 건 이런 거죠. 1단계에서 나를 어필하는 거죠. 서류 갖고. 내가 내신은 이만큼 받았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나를 이렇게 좋게 평가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저를 한번 만나보셔야 돼요. 저 안 만나보시면 후회할 거예요, 당신들. 협박하는 거죠, 서류 갖고. 그래, 대학에서 그래, 너 한번 와봐. 그럼 가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학 입시의 구조인데, 이거는 수능을 봐서 최저학력 기준. 그래서 제일 높은 데는 뭐 이런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이렇게 4개지. 수능이. 국어, 영어, 수학, 탐구인데 이 4개를 합쳐서 5등급이네. 이런 최저학력 기준도 있고요. 보통 일반적인 데는 뭐 3개인데 6등급이네. 뭐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그 합이 6등급 이내. 그죠? 가장 일반적인 데는 2개 2등급이네. 2개만 골라서 2등급, 2등급. 이런 데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2개 합쳐서 5등급. 아니면 2개 합쳐서 6등급. 그러면 이제 숫자가 커질수록 대학은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은 사실 미리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과정이 이미 수능 공부를 위한 전 단계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그래서 이제 수시냐 정시냐인데, 자, 수시를 먼저 하고 정시를 나중에 하거든요. 근데 수시 원서를 먼저 쓰기 때문에, 이 보시면 정시 원서를 쓸 때는 얘가 이제 정시에서 수능을 봐서 어느 대학 정도를 갈 수 있을까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요. 모의고사를 계속 보니까. 모의고사 등급을 보면 예를 들면 이 아이가 뭐 무슨 한양대 정도 가겠는데 수능 봐서 이게 점수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작년, 재작년 커트라인이 있으니까 이 아이가 실제 정시에서 한양대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수시에서는 한양대를 써, 안 써? 안 써도 되잖아. 떨어지면 정시로 가면 되는데. 그렇지? 그러면은 이 수시에서 쓰는 대학은
한양대보다 더 위의 대학만 쓰겠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바보 같은 질문 하나 해볼게. 수시로 가는 게 좋은 대학을가, 정시로 가는 게 좋은 대학을가? 지금 얘기했잖아. 정시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은 안 쓴다니까? 그러니까 정시에서 갈 수 있는 데보다 높은 대학을 쓴다니까? 그러니까 뭘로 가는 게 좋은 대학을가? 수시에서 가는 게 좋은 대학. 그러니까 수시로 가는 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여전히. 수능을 몇 프로를 늘리던 정시를 늘리던 그거와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관악구 동작구에 산다라는 건 굉장히 축복이야. 관악구 동작구에 있는 학교들은 여러분 정도 되면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시에 이제 내신이나 비교과를 굉장히 잘 딸 수 있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이미. 그렇지?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돼. 이 동네 자리를 잡으신 게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고등학교도 이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면 수시에서 이제 좋은 그 대학에 지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나중에 이제 그 원리는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건데.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여기서 좀 생각을 좀 잘못하시면 좋은 고등학교를 보내는 게 좋은 대학을 갈 거다라는 아주 일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 좋은 고등학교가, 근데 좋은 고등학교 정의가 뭐야? 빡세다. 내신 따기 어렵다. 좋은 고등학교 정의, 그거는 이제 시행이 생각이고, 어떤 사람은 어떤 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로 생각하느냐? 재단이 좋은 고등학교. 어떤 학교는 교복이 이쁜 학교, 캠퍼스가 이쁜 학교, 매점에서 맛있는 걸 많은,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양각색인 거야, 좋은 고등학교는. 그렇잖아. 그러면 선생님의 직업은 뭐죠? 대학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 좋은 고등학교 어떤 고등학교야? 내신 따기 쉬운 학교? 좋은 대학을 이 아이가 가기 위해서 이 아이한테 맞는 학교가 좋은 학교인 대학 거야. 잘 보내는 학교? 아니, 그것도 착각이에요. 고등학교가 대학을 보내는 게 아니야. 대학은 각자 가는 거야. 알겠어? 고등학교가 대학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니까. 대학은 각자 가는 거고, 우리는 고등학교라는 환경을 지혜롭게 이용하는 거지. 그게 맞는 표현이야. 정확한 표현이야,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선택할 때 이런 거죠. 대입 전문가가 바라보기에 좋은 고등학교가 있고요. 고입 전문가가 바랐을 때 좋은 고등학교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선생님 같은 대입하는 사람 말고, 예를 들면 의사도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뼈가 부러지면 무슨 과를 가야 돼요? 정형외과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뼈가 부러졌는데 안과 의사한테 가서 선생님 고쳐주세요 그러면 이상한 애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떤 고등학교를 가는 게 좋을까요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면은 대입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걸 고입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이상하게 대답하는 거지. 그럼 뼈 부러졌는데 안과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 다른 거야, 선생님들도. 이해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원서를 쓸 때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끼칠 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거나 이런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럴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그건 안 돼. 이 고등학교는 안 돼. 절대 안 돼. 이렇게 개입한다고 내가. 꼭 물어보세요, 선생님한테. 선생님의 목적은,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고등학교 가는지 상관없어요. 그렇잖아. 뭐 이 아이가 A 고등학교를 가면 내가 안 가르치고 B 고등학교를 가고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잖아.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떤 고등학교를 가도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똑같은 노력을 기울였을 때 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고등학교를 선생님은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걸 추천하겠죠.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뭐 어떤 특정 고등학교를 좋아해서 그 학교 너무 좋아. 우리 애들 많이 추천해야지. 내가 그런 생각할까? 나 그런 생각 안 해. 선생님은 냉정한 사람이야. 굉장히 그런 거 할 때는.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게 훨씬 유리하고 그거 하기에는 관악구가 굉장히 좋은, 관악구 동작구가 좋은 환경이고 아시겠죠? 그리고 수시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간다. 알겠죠? 이게 이제 대입에 관한 이제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그래서 입시를 준비한다라는 건 아까 이제 선생님이 전형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제 수능으로도 뭐 떨어지면 뭐 정시로 가지 뭐 수능 다 맞으면 되잖아. 서울대를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수능을 다 맞는 거죠. 그렇죠? 다 맞으면 되잖아. 아주 심플해. 안 틀리면 가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수능도 할 수 있고 내신도 잘할 수 있고 이것저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확보해 놓으면 그만큼 대학을 갈 수 있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선택하는 거죠. 어차피 내가 어떤 전형으로 원서를 낼 건가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 중에 가장 유리한 걸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능 전형을 확보한다. 요게 이제 대학을 가는 가장 중요한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전형 요소 내신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위수가 써 있잖아요. 그죠? 국어, 영어, 수학 4단위, 통합과의 사회, 한국사는 3단위다. 보통 일반적인 학교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사회나 큰 차이가 없어요. 1단위 차이야. 그러니까 다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주요 과목, 기타 과목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6개 전략 과목인데 고1 때. 물론 학교에 따라서는 여기서 한두 개 추가되는 학교들도 있어요. 뭐 한문이 들어가기도 하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하나가 추가가 되기도 하는데 이 6과목은 다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인데 비교과의 핵심은 아까도 수행평가에서 출발한다 그랬죠? 수행평가를 했는데 그 수행 주제가 내 진로와 뭔가 그 만나는 접점이 있어서 그 수행에서 하나 모티브를 따서 주제 탐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주제 탐구의 결과를 보고서로 낼 수도 있는 거고. 아시겠죠? 이렇게 선생님한테 자꾸 뭘 줘야 되는 거지.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수행평가, 여러분들이 했던 주제 탐구, 여러분들이 한 탐구 보고서 이런 거를 보고 선생님이 이 아이는 이 과목과 관련해서 이런 그 능력치를 갖고 있고 이런 거를 쓸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애구나 라고 써주시겠죠. 그럼 그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걸 이제 세특이라고 부르는 거야. 과목별로. 알겠죠? 뭔 얘기인지. 요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수능은 뭐 국어, 영어, 수학, 사과탐인데 사실 이 중에 우리가 지금 사실 제일 그 등급을 만들기 어려운 건 국어예요. 국어 등급이 제일 만들기 어려워. 근데 국어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막 무슨 객관식 이런 공부를 할 필요 없어. 그런 거 할 필요 없고요. 지금 뭐 하면 돼? 책 읽으면 돼요. 책 읽으면. 객관식 공부는 아무 때나 시작하면 돼. 나중에. 여름부터 해도 돼. 겨울부터 해도 돼. 우리는 보통 여름부터 해요. 여름방부터 하거든. 지금은 국어 공부 욕심내지 마시고 지금 책을 많이 읽어서 처음 만나는 글을 읽는데 두려움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자, 그렇다. 사과탐 얘기는 뭐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하고. 아까 대학별고사는 면접, 구술. 면접과 구술의 차이는 뭐냐? 면접은 그냥 물어보는 거고요. 구술은 시험지가 있어요. 그럼 시험지를 풀고 들어가서 답하는 게 구술이야. 면접은 그냥 물어보는 거. 근데 면접을 하는데 뭐 아버지 뭐 하시냐 이런 거 물어보지는 않을 거잖아요. 너 어디 사냐? 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을 거잖아. 뭘 물어보겠어요? 그 대학에서 그 전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들이 있을 건데 그거를 위해서 네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준비했니?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구술은 직접 문제를 내고요. 그냥 문제를 줘요, 가면. 그러면 그걸 갖다 대기실에서 풀어. 그리고 교수님 앞에 가면 화이트보드가 있어. 그 화이트보드에서 풀어서 교수님한테 설명하는 거야. 이게 구술이야. 훨씬 어렵지. 훨씬 전문적이고. 그렇죠? 논술은 이제 문과 논술, 이과 논술이 다른데 이과 논술은 수학 문제, 과학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과 논술은 그거하고 좀 형태가 다르죠. 요약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주장을 피력하고 분석하고 이런 능력을 보는 거고. 이런 거를 대학별고사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내신이냐 비교과냐 수능이냐 대학별 이런 전형 요소를 4가지로 선생님이 설명해 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대학별고사야. 이거에서 여기까지 다 최저학력 기준도 맞춰놓고 서류도 다 통과하고 여기서 떨어지면 얼마나 억울해. 대학별고사는 어떤 학생을 변별하기 위함이다? 똑똑한 학생을 변별하는 시험이다. 뭐를 통해서? 말과 글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말 스스로 똑똑해지지 않으면 붙을 수 없다. 알겠어?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그대는 정말 똑똑하신가요? 아직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같이 읽고 같이 토론하고 얘기하고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똑똑해지겠죠. 그러려고 지금 방학에도 이 고생하고 있는 건데. 맞지? 아니야? 엄마 가라 그래서 간 거야? 아니지? 똑똑해집니다. 똑똑해지는 과정은 스스로 하루하루 이렇게 일신이 하다 보면 저절로 되는 거죠. 자, 대학을 한번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은 어딜까요? 마음속에는 있으나 입으로는 잘 안 나오죠. 자,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뭐예요? 스카이라죠. 그렇죠?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대, 이대, 중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거를 이제 보통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 가장 컷이 높은 11개 대학을 보통 얘기를 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제 가고 싶은 대학도 이 안에 보통 있지 않을까. 그렇지? 그렇죠. 설령 나중에는 가까운 숭실대를 가더라도 지금 뭐 선생님 저는 숭실대 너무 가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은 아직은 없을 것 같다. 그렇죠? 가다 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안 되면. 근데 그런 불행한 일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가 그거 하자고 지금 이 고생하는 건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이 안에 있을 것 같다. 그렇죠? 또 어떤 대학들이 있느냐. 이거는 이제 포스텍은 저 포항에 있는 포항 공대라고 하는 데입니다. 영어로 포스텍이라고 하고요. 포스텍. 들어봤죠? 포항공대.
거기는 정원이 한 300명쯤 되고요. 전원 기숙사 생활이고요. 그다음에 카이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는 소위 말하는 국책연구대학이에요. 이제 이과 아이들이 가는 국책연구대학인데 카이스트는 대전에 있고요. 유니스트는 어디에 있을까? 유인데 유 어디에 있을까요? 울산에 있습니다. 오, 찍었는데 맞췄어. 자, 디지스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잖아, 대구. 디지스트는 광주에 있습니다. 광주에. 이런 지방의 이제 국책 대학들이죠. 여기도 다 좋은 대학들이죠. 굉장히 들어가고 그렇고 정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카이스트가 제일 많은데 한 1000명쯤 되고 나머지 다 몇백 명 수준이에요. 만만한 대학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한양대, 성대 막 이런 데하고 다 비슷한 급들의 그런 대학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와 상관없이 이제 학과 때문에 어떤 특정 직업 때문에 가고 싶어 하는 데들이죠. 그렇죠. 소위 말하는 이제 사자, 의사, 약사, 이런 수의사, 이런 걸 따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 되려면 교대를 가야 되고, 그냥 중고등학교 선생님 되려면 사범대를 가야 되고. 그렇죠. 군인이 되려면, 오타네요? 육군사관학교겠죠. 육사해사공사 이런 데가 경찰 되려면 경찰 되려고. 이거 전부 다 좋은 대학입니다. 여기 좋은 대학, 좋은 과들 최상위에 포진하고 있는. 그렇죠. 경찰대나 육사해사공사도 거의 컷으로 치면 연구대급이에요. 연구대 이상일 수도 있고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중학교에도 상담하면 장래희망이 뭐야? 경찰이요. 그럼 뭐 대학 경찰대 가야죠. 너 경찰대 문제 풀어는 봤니? 정말 이 얘기하고 싶은데 정말 만만치 않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학교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관념적으로 어떤 특정 학교를 내가 꼭 가고 말겠다 이런 생각, 뭐 약간 급하긴 하지만 대략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을 목표로 삼아놓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부 안 될 때 그럴 때는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그런 적이 있는데 대학을 가보는 거죠. 그죠? 엄마 아빠한테 한번 바람 쐬러 가자 그래갖고 주말 같은 때 가서 한 바퀴 돌아보는 거죠. 이렇게 생겼구나. 좀 기다려. 몇 년 있다 올게. 알겠지? 거기다가 또 벽돌에다가 막 칼로 이름 새기고 그러지 말고, 관악산에 올라가면 그 돌에다가 새겨놓은 것처럼 그런 짓 하지 말고, 그 대학을 가서 그 대학의 공기를 마시고, 자, 대학은 왜 가죠? 잘 먹고 잘 살라고. 자, 대학은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은 대학을 아직 안 갔고 선생님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잖아요. 자, 선생님이 이제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 대학은 원래는, 자, 여러분들 직업을 가져야 되죠. 그 취직하라고 표현했는데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직업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뭔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직업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직업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우리 맨날 가면 편의점에서 이렇게 바코드 찍는 거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알바생이 할 수 있는 거지. 기능적이죠, 그냥. 되게 기계적이잖아. 갖고 뭐 어서 오세요 찍고 얼마예요 하고 되게 기능적인 거죠. 그렇죠? 그런 유의 그런 직업도 있지만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직업은 전문 지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약사 가고 싶다 그러면 약학에 대한 이해. 의사가 사람 아무한테나 사람 몸 맡길 수 없잖아. 그럼 다 죽이면 어떻게 대충 찔러보고 주사 놔보고 어떻게 변하나 봐? 그러면 안 되잖아. 큰일 나잖아. 이게 전문 지식이 필요한데 문제는 그러한 어떤 직업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대학밖에 없는 거야. 대학은 지식 독점기관이죠. 맞잖아. 그렇죠? 그래서 전문 지식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건데 그런 건데 그래서 전문 지식을 공부한 다음에 계속 공부를 할 사람은 뭐 교수가 되는 코스를 밟아도 되는 거고요. 그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취업을 해도 되는 거고요. 그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창업을 해도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대학을 다녀본 경험자로서 여기다 하나 더 보탠다면 대학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러.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 나랑 비슷한 전공을 할 거고 나랑 같은 시대에 나랑 비슷한 과정을 겪어왔지만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것. 무대기로. 그것이 대학이야. 뭔가 연출... 그런 거는 너무 현실적이고 그냥 사고의 지평을 굉장히 넓힌다고 할까? 대학은 사람 만나러 가는 곳인 것 같고 선생님도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 때 좀 까불었지. 나도 공부 좀 했거든. 동네에서. 공부 좀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대학을 딱 갔더니 정말
세상에 뛰어난 애들이 이렇게 많구나. 정말 하늘의 별처럼 많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런 걸 깨달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뭐 이 동네에서는 이 학교 저 학교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이겠지만 사실 동네가 동네니까 맨날 걔네들이잖아. 그지? 아까 뭐 누구를 만났는데 옛날에 알던 애라며. 좁다고 동네가 맨날 걔들이야. 근데 대학이라는 데를 가보면 전국 각지에서 다 오잖아 애들이. 그렇죠? 근데 정말 뛰어난 애들 너무너무 많거든. 그런 아이들이랑 대화를 나누고 걔네들의 생각을 듣고 사고의 지평을 넓히면 새로운 세상이 보여요. 대학은 사람 만나러 간다는 의미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시간이 많습니다. 대학은 정말 가면 이 많은 시간을 도대체 뭘로 채워야 될 정도로 시간이 많아요. 자, 대학은 보통 여러분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가죠. 그래서 서너 시쯤 끝나고 또 학원을 가죠. 그리고 뭐 10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가죠. 밀린 숙제를 하고 피곤한 상태로 잠들죠. 선생님이 책도 읽으라 했으니까 읽는 척은 또 해야겠죠. 이렇게 하루 생활을 보낸단 말이야. 근데 대학은 보통 뭐 18학점 정도 듣는데 18학점을 듣는다는 얘기는 18교시를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5로 나눠봐. 5로 나누면 4교시가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주사파라 그러는데 일주일에 4일 가는 걸로 시간표를 짤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한 10시쯤 가. 한 5교시 들었어. 그럼 11시, 12시 밥 먹고 1시, 한 4시면 끝나. 화요일 또 갔어. 또 뭐 한 2시에 갔어. 6시면 끝나.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 5교시 듣고 여기서 4교시 듣고 그 다음에 여기 또 5교시 듣고 여기 또 4교시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4시부터 뭐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져. 근데 그게 놀아요 그렇지만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사람이 공황 상태가 생겨. 이 많은 시간을 어디서 써야 될지 모르겠어. 매일 주말에도 학원 다니고 막 이러던 학생들이 갑자기 멘붕이 온다고. 진짜로.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다 보면 뭔가 삶의 다른 의미를 추구하게 되죠. 남학생들은 PC방을 들어가서 시간을 뭉개는 그런 애들도 많지만 뭔가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하게 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대학을 가면. 알겠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니까. 가볼만해.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 선생님 과가 25명이었거든요. 근데 25명 중에 장학금을 17명이 받아. 그러니까 장학금을 못 받으면 거의 바보야. 웬만한 애들 다 받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장학금을 못 받아도 등록금이 그때 당시에 한 50만 원쯤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300만 원 좀 하는데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갈수록 장학금이 굉장히 많아서 대학을 큰 돈 안 들이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이 많고요. 선생님 같이 공부했던 애들 중에 이제 유학을 많이 가거든요. 근데 유학을 자기 돈으로 가는 애는 거의 없어요. 다 외국대에서 장학금을 줘. 기업에서도 받고. 뭔 말인지 알겠지? 현실적으로도 그래. 아르바이트 자리도 많아. 여러분 우리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 선배들 굉장히 TA라고 부르잖아요. 조교도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러면 우리 학원의 졸업생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선생님은 그 학생들을 TA를 불렀을까요? 걔를.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첫 번째는 걔네들이 좋은 대학을 갔겠죠. 좋은 대학을 갔으니까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있겠죠. 두 번째는 품성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대면에서 만나더라도 여러분한테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불렀겠죠. 많은 애들 중에.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이제 그런 기회가 좋은 대학 갈수록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기고. 알겠지? 그래서 실제로 대학 가면 사실 부모님한테 돈은 거의 안 받아도 돼요. 좋은 대학 가면, 최상위권 대학을 가면 부모님한테 돈을 별로 안 받아도 돼. 벌어 다닐 수 있어. 근데 그건 또 이제 무슨 뜻이냐? 경제적 독립은 부모님으로부터의 자율권을 내가 많이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 아쉬운 게 없잖아.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엄마 아빠한테 꼼짝 못하는 건 사실 여러분들 매겨 살리고 있기 때문이잖아.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면 그런 구속으로부터 많이 벗어날 수 있다. 대학의 의미가 생각보다 많죠? 그죠?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자, 우리 학원을 잘 써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학원을 잘 써먹어야 되는데. 자, 우리 학원을 가장 잘 써먹는 사람은 우리 학원은 기본적으로 자유이용권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영어를 여러분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죠. 그 선생님한테만 질문을 해야 하나요? 아니죠. 아무한테나 물어봐도 되죠. 수학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자
학기가 시작됐어요. 학교에서 뭐 예를 들면 사회시험을 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사회는 우리 학원에서 안 배우니까 이거는 학원에서 도움을 받으면 안 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뭔 말인지 알겠지? 자유이용권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지? 여러분들이 대학 갈 때 필요한, 학교 생활할 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수업 듣는 선생님한테만 수업만 듣고 딱 그냥 집에 가고 이렇게 학원을 다니는 건 굉장히 학원을 잘 못 이용하고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 잘못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넓게 이용하는 게 좋아. 학원을 넓게. 우리 학원은 니의 내가 없잖아. 니 학생, 내 학생이 없잖아. 선생님의 입장에서. 얘는 내 학생이니까. 예를 들면 시훈이 영어 질문 다른 선생님한테 하면 내가 쟤 내 학생인데 왜 저 선생님 질문 안 그럴 거 아니야 내가. 전혀 고마워하지. 내 손을 덜어주는 거야. 그게 서로 일반화되어 있는 거죠. 그게.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학원에는 컨설팅 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여러분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김영준 선생님 막 이런 사람 만났을 거잖아요. 앞으로도 만날 거고. 이게 대학 입시 컨설팅 하는 사람 선생님들이 내부에 있어요. 그래서 입시와 관련해서 아까 선생님 세특도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 독서도 얘기하고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수업을 하는 분들이 아니야.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대학 입시를 설계해 주는 분들이에요. 나를 비롯해서. 알겠지? 뭔 얘기인지.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야. 근데 조교들도 마찬가지죠. 잘 이용하고. 그리고 막히면 와야죠. 막히면. 선생님 이게 안 돼요. 그럼 오면 뭐든지 해결 다. 전 과목이 다 해결 가능하죠. 여기서는. 그렇지? 전 과목이 다 해결 가능해. 여러 선생님이 뭐 예를 들면 선생님도 뭐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지만 여러분 그 이클래스 하는 박성재 선생님이 수학을 굉장히 잘해요. 몰랐지? 여러분 이클래스 하시는 박성재 선생님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고.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 뭐 세팅이나 이런 걸 못 봐주겠어요? 그분이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출신, 석사 출신인데 학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셨고 학생부를 모르겠어요? 다 알고 계시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잘 이용을 하고 사실 이게 종일반을 해라, 별무반을 해라, 뭐 이런 그 권유를 선생님이 많이 하는데 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도 대부분 다 종일반을 하고 있지만 그 종일반을 하라라는 게 그냥 공부를 여기서 많이 자습을 많이 해란 그런 뜻은 아닌 거죠. 자, 종일반에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종일반을 그 쓰는 시간 중에 제일 핵심은 Q&A잖아요, 사실. 그렇죠? 질의응답이잖아요, 질의응답. 그렇죠? 질의응답하기가 좋은 환경이 그 종일반인데 이 Q&A라는 건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막히는 거를 인스턴틀리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지만 거꾸로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즉 의사가 환자를 잘 알아야 좋은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선생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예요. 여러분들이랑 질문을 받고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과 특징을 선생님이 파악할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한테 더 확실하고 효과적인 뭔가 처방을 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 꼭 여러분을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라니까. 선생님들 위해서도 굉장히 질문은 좋은 여러분들 파악하는 경로인 거야. 알겠죠? 대학을 보낸다라는 건 그냥 공부만 가르쳐도 되지 않아요. 학생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야 그 학생한테 맞는 전형을 추천해 줄 수 있고 진로도 경험이 많으니까 상담을 많이 해봤고 학생들이 커가는 모습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 각 과목에 대해서 그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의 진로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조언을 많이 해줄 수 있고 책도 추천해 줄 수 있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종일반을 그냥 자습하는 공간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고 나를 보여주고 선생님도 여러분한테 많이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습을 선생님한테 많이 보여주는 그런 공간으로 결국은 뭐 지금 당장은 안 가겠지만 나중에 이제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시고 지금 뭐 여러분들 위탁량이 꽉 차 있으니까 지금은 못 가죠. 근데 가끔은 그 여러분 학년들도 별만한 선생님이 가끔 보내요. 여기는 11시 반까지 할 수 있거든. 근데 선생님 저는 예비고일이지만 10시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공부한 것 같지가 않아. 11시 반까지 하고 싶어요. 올라가세요. 요청하세요. 다른 선생님이랑 상의한 다음에 올려줄 테니까. 뭐 어때? 안 되는 게 어딨어. 중학생은 종일반 해야 돼? 고등학생은 별반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가는 거지 뭐 그런 게 어딨어. 그지? 자, 그렇습니다. 학원을 그런 식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학원은 생긴 지 10년이 넘었고요. 여기 써보세요. 써보세요래. 읽어보세요. 써있는 거. 대학 입시 10년 넘고 자부심을 가지세요. 올해도 이제 대학에 합격한 아이들이 서울대, 연고대 10명 이상의 학생들이 서울대, 연고대 합격했죠.
그런 학원은 관악구 동작구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서울대 56명 보냈고, 그렇죠? 아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서울권대학은 1000명 이상 보내는 학원이에요. 그런 학원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운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그런 일은 여러분 인생에 다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개입을 하잖아요. 원서를 이렇게 써라, 어느 대학에 써라. 이런 개입을 운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철저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대학 입시를 공부하고 각 대학이 어떻게 학생들을 뽑는가를 연구하고 경험적으로 붙고 떨어지고를 시행착오로 수도 없이 겪어보고, 그래서 이 학생한테 맞는 전형과 이 학생한테 맞는 학과를 추천해주고, 이런 것들은 운으로 하는 게 아니죠. 큰일 나요, 그러다가. 뭔 말인지 알겠지? 아까 의사처럼 아무 주사나 찔러보는 거랑 비슷한 거야.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자부심을 가지고 힘든 만큼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선택지가 많이 올 수 있고, 뭔가 뒤에서 삐약삐약거리면서 사는 인생보다는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을 리드하면서 내가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걸 선택해 나가면서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당당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지금을 투자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매일 공부하는 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첫 설명했는데 어땠어요? 의미가 있었어요? 막 공부하겠다는 생각이 막 부글부글, 오늘 가고 싶은 대학이 막 뿅뿅뿅뿅. 자, 남은 방학 잘 마치시고 또 3월 달에 학교 다니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